안녕하세요. 인공지능 플랫폼 서비스 구축 및 실습 5번째 시간 외부 데이터 사용하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는 엑셀이라든지 제이슨 파일, CSV 파일에서 데이터 불러오고 저장하는 실습을 했는데요. 이 데이터만으로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공공 데이터라고 해서 무료로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사용하는 방법, 데이터를 직접 불러오던가 아니면 오픈 API라고 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 그 다음에 웹 크롤링이라고 해서 웹사이트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웹사이트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 이 내용을 학습을 한번 해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 환경에서 충분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당연히 공공 데이터, 웹 크롤링 데이터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실습 열심히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공공 데이터 오픈 API 사용하는 법 한번 볼게요. 공공 데이터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통합 제공 서비스예요. 데이터 통합 제공 서비스. 회원 가입만 하시면 들어가서 데이터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무료로 오픈되어 있는 데이터들이요. 자, 그리고 정부에서 공개해서 다양한 공공 데이터를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 파일 데이터 주고 있고요. 오픈 API 주고 있어요. 그리고 시각화하는 방식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쉽게 검색을 해서 원하는 공공 데이터 가지고 올 수 있고요. 자, go.kr이죠. 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접속 링크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사이트 들어가면 실제로 이렇게 퍼렇게 사이트가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data.go.kr 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검색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우선은 여기 회원 가입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앞서 내용을 검색을 하시면요. 이렇게 데이터들이 쭉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클릭을 하시면 안쪽에 데이터도 제공을 하고 있고 이렇게 오픈 API 형태로 API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 함수, 내포하고 있는 함수들 쭉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뒤쪽에 실제로 제가 이 사이트에 접속해서 검색하고 데이터 하나 골라서 열어보는 거 실습할 거니까요. 이렇게 지금은 이론적으로만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파일 데이터가 있고 오픈 API라는 게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파일 데이터는 말 그대로 제이슨이 됐든 CSV가 됐든 엑셀이 됐든 데이터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편리하죠. 이미 다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뭘까요? 변화하는 업데이팅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회성이라는 단점이 있어요. 이 시점에 우리가 데이터를 구해온 이 시점에 결과값만 가지고 뭔가 계산이 일어난다든지 학습이 일어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오픈 API는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볼게요. 장점은 이렇게 반대가 되겠죠, 보통은. 그래서 장점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하지만 데이터는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데 얘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줘야 돼요. 장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파일을 가져다 쓸 건지 오픈 API를 가져다 쓸 건지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오픈 API 한번 검색해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회원 가입하시고요. 데이터 검색하시고 그리고 오픈 API 활용 신청 또는 인증키 발급, 공공 데이터 테스트까지 쭉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우선은 저희는 검색하고 하는 것까지 진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우선은 오픈 API를 쓰기보다는 데이터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데이터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학습하는 데에 실제로 실습용으로 사용해도 좋겠죠. 보시면 여기에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검색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검색한 데이터들이 쭉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데이터를 클릭을 하시면 그 안에 사용할 수 있게 제이슨이 됐든 XML이 됐든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실제로 또 뒤에서 동영상에서 학습하시면서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엔 웹크롤링이라고 할게요. 저희가 빅데이터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크롤링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웹크롤링이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웹크롤링이라고 하면 저희는 웹스크래핑이라고도 하는데요. 웹페이지를 원본 그대로 불러와서 웹페이지 내에 있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술이에요. 그죠? 긁어오는 거예요. 남의 웹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을. 그래서 보통은 웹크롤러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뷰티풀 숲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뒤에서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서 한번 데이터를 긁어와 보죠.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지 않은 전문가나 입문 분야 사용자들도 충분히 그냥 따라서 코딩만 몇 줄 하면 바로 불러올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우선은 웹서버에 응답을 보내면 보통 HTML이나 JSON 형태로 많이 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또는 이 HTML 형태로 가지고 온 데이터를 또 이 뷰티풀 숲이라는 곳에서 파싱까지 명령어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실습을 통해서 경험을 해보시면 저희가 실습으로 제공해 드린 링크뿐만 아니라 내가 이 데이터는 좀 긁어와야겠다라고 하는 웹사이트들에서 주기적으로 데이터도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이 웹크롤링이라는 단어 정도는 우리가 머신러닝이라든지 빅데이터 학습하는 학생들이라면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뷰티풀 숲 사용하는 방법 보실게요. 우선은 얘는 라이브러리를 좀 설치해 주셔야 돼요. 라이브러리 설치는 이 명령어, 아나콘다 파워쉘이라고 하는 프롬프트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바로 인스톨을 해주시면 쭉 설치가 올라가요. 여기는 뭐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설치가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땐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리퀘스트 그 다음에 뷰티풀 숲 4까지 이렇게 두 개를 먼저 인스톨하고 실습을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명령어 체계는 이거 지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로딩하는 방법 라이브러리 불러오고요. 그리고 링크 줘서 여기 HTML 소스 링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소스 불러오고요. 여기에서 제공하는 태그 문자열 넣어서 찾고, 그죠? 그리고 클래스나 아이디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와야 되는 값들 넣어서 다시 한번 파싱하고, 그죠? 이렇게 끝까지 텍스트로 변환해서 실제 값을 받아보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쭉 실습을 한번 해볼 수 있으니까요.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나중에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는 아셔야 되니까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우리 웹크롤링 해볼 건데요. 가장 쉽게 하는 게 네이버 날씨 가져오기예요. 그래서 네이버 날씨라고 검색을 해서 날씨 페이지에 들어오고요. 미세먼지 데이터를 좀 가지고 오려고 해요.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앞서 제가 뷰티풀 숲 명령어라고 해서 쭉 차례대로 적어 드렸던 게 여기 이제 나온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링크는 날씨라는 걸 검색을 했을 때 거기에 접속이 되는 링크. 그러니까 URL 나오는 쪽에 살펴보시면 이 접속 링크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려운 명령이 아니에요. 이 리퀘스트에서 get에서 가지고 오면 밑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복잡다단한 문서들이 내용들이 쭈루루룩 다 가지고 와져요. 근데 이런 데이터들 HTML이라든지 JSON 또는 XML 같은 반정형 데이터는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파싱이 필요한 겁니다. 파싱. 그죠? 가지고 오는 건 이렇게 갖고 왔어요. 하지만 파싱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래서 파싱 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문장을 파싱이라는 단어도 아마 처음 들어보신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요. 파싱이라는 건요, 구문 분석이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을 저 많은 텍스트 안에서 골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의미한 값들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문장을 읽고 있는 구성 성분을 분해를 하고요. 그들 간의 관계를 분석을 해서 문장을 구조를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크롤링한 네이버 날씨 HTML 굉장히 많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파싱을 하는지 또 실습을 통해서 나중에 보실 거니까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저희가 크롬에서요, 개발자 도구 사용을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F12키를 누르면 오른쪽에 이 개발에 필요한 문구들, 이 사이트를 어떤 코드로 개발을 했는지가 쭈루룩 다 나와요. 그래서 이 F12키를 눌러서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죠. 마우스를 움직여가면서 어떠한 키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찾아내야 되는지, 뭐 클래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죠? 그런 걸 F12를 통해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저희는 나중에 미세먼지 관련된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할 거니까요. 여기까지 보고 제가 눌렀을 때 여기가 F12 눌렀을 때 나오는 화면이에요. 나중에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에서 요 미세먼지를 나타내는 구문이 어딘 건지 찾아봐야 되니까요. 이렇게 여기 요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라고 자동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해보실 때 F12 눌러서 내가 보고 싶은 페이지가 있다면 F12를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래서 저는 요걸 찾고 싶은 거예요. 요게 미세먼지에 해당하는 거고, 이 미세먼지에 해당하는 값을 찾으려면 클래스는 요 레포트, 카드, 웹 이렇게 해서 찾아야지 저희가 요 하단에 있는 데이터들을 불러올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직접 보면서 내가 찾고자 하는 걸 파싱해 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시면 앞선 화면 다시 한번 볼게요. 요 부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find를 해주는 거예요. 클래스 요 정보를 넣어가지고요. 그죠? 요거는 항상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그냥 눈으로만 봐서는 몰라요. 실제로 한번 써보고 실제로 데이터를 이렇게 받아보시면 이게 이 짧은 구문으로 이 어마무시한 일들이 가능한 거구나 라고 느껴보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굉장히 많은 문자열이 받아졌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는 유의미한 값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저는 이게 미세먼지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찾고 싶은 거예요. 이 많은 문장 중에서. 그죠? 그럴 때는 또 이렇게 find 명령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이 클래스에서 한 단계 더 내려간 거죠. 내려간 클래스 안에서 이 세부 데이터들을 가지고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값들을. 이런 걸 제공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보시면 0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숫자를 한번 또 늘려보세요. 어떻게 값들이 변하는지 그거는 실습을 직접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앞서서 굉장히 다양한 실습 사이트를 봤어요. 오픈 API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웹 크롤링 하는 거. 이어서 제가 실제로 사이트 접속해서 파싱 해오고 하는 방법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같이 보시죠.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방법, 데이터를 외부에서 공공 데이터를 가지고 온다던가 오픈 API를 사용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날씨에서 좀 데이터를 어떻게 크롤링 해와야 되는지, 크롤링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웹사이트에 있는 데이터를 전체를 다 자동으로 긁어오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들을 파싱이라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웹 크롤링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저희가 공공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data.go.kr이니까 국가에서 제공하는 파일이겠죠? 공공 데이터라고 해요. 그래서 이쪽에서 데이터를 저희가
한번 확인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저는 회원 가입을 해놓은 상태라서 바로 로그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회원 가입 안 돼 있으면 회원 가입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자, 여기에서 저는 약국 정보를 한번 갖고 와 보려고 해요. 약국 정보가 꼭 아니어도 한번 검색해 보고 싶은 정보를 검색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 밑에 쪽에 보시면 뭐 CSV, 뭐 JSON, XML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엑셀로 제공을 해주는 것도 있고 뒤에서 보시면 CSV로 제공을 해주는 서울시 약국 인허가 정보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눌러보시면요. 여기 뭐 데이터가 언제 제공이 됐는지, 제공 기관은 어딘지, 키워드는 어떤 것들인지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URL을 한번 눌러보실까요? 자, 그럼 좀 더 자세한 정보가, 데이터에 대한 정보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데이터 정보에서 최신 수정 일자가 22년 10월 10일 이렇게 보여지고 있네요. 자, 눌러보시면 우선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CSV로 내려받을 수도 있고요. JSON으로도 내려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약간 우리가 봤을 때 약간 데이터 프레임 형태네, 테이블 형태네 라고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컬럼명들이 들어가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들이 코드화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데이터를 읽어서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보시면 오픈 API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었죠. 그래서 오픈 API 눌러보시면 샘플 URL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오픈 데이터에 대한 URL을 가져다가 아래 코드처럼 작성을 하시면 저희가 오픈 API를 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청 인자들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요청 인자에 대한 타입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요청할 때 들어가는 값들에 대해서 채워서 요청을 하시면 출력 값들이 이것처럼 쭈루루 제공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공공 data.go.kr 공공 데이터를 제공하는 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필요한 데이터들을 우리가 실습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실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주피터로 넘어왔어요. 네, 주피터로 넘어오고 또 이동할 거예요. 저희가 네이버에서 크롤링 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려면 네이버 사이트에 들어가 봐야겠죠. 자, 네이버에서 날씨로 여기 검색을 하고 들어오면 해당 창이 뜹니다. 그래서 해당 창에서 여기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데? 라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개발자 모드로 한번 실행을 시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발자 모드 같은 경우에는 F12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에 올라오는 것처럼 이 웹사이트가 가지는 전체 코드를 이쪽에서 지금은 닫혀 있지만 하나하나 열어가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한번 가지고 저희가 미세먼지 정보를 가지고 오는 크롤링을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F12 눌러서 개발자 모드 보는 거 모르셨던 학생들은 다른 사이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이트에 있는 정보는 좀 긁어다가 한번 써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링크에서 F12 누르시면 정보 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데이터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시 주피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한번 불러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이번에는 새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를 한번 로딩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냐면 뷰티풀 숲이라는 이 라이브러리를 로딩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파싱하거나 할 때 이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 로딩을 해올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프린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프린트 하는 라이브러리도 한번 로딩을 할 겁니다. 다 처음 보는 거죠. 우리가 이 크롤링에 대해서는
다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라이브러리를 쓴다라는 걸 한번 보시면 나중에 실제 우리가 사용할 때 이 코드를 활용을 해서 써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다 외워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있구나 정도 학습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간에 저희가 크롤링에 대해서 모든 걸 다 배울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로딩을 해다가 데이터를 한번 볼 수 있는 정도까지 이렇게 만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요한 모듈들을 전체 로딩을 했고요. 그러면 저희가 웹사이트를 불러와야 되잖아요. 불러올 때는 요 리퀘스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HTML 형식으로 한번 제가 링크는 오타가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좀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로를 보시면 지금 서치 네이버닷컴이잖아요. 여기에서 서치 네이버에서 쿼리를 날씨라고 줬어요. 이렇게 하면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날씨 페이지가 로딩이 되고요. HTML 형태로 가지고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고요. 자, 이 별표가 있다는 거는 실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올라오면 실행이 끝났다. 실행이 끝나고 에러가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성공적으로 불러왔다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 후에 저희가 가지고 온 거를 한번 프린트를 해볼게요. HTML을. 리퀘스트를 갖고 왔잖아요. HTML로. 그거를 텍스트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형태의 문장을 한번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HTML. 이게 txt 보통 이렇게 쓰는데 여기서는 text, 텍스트라고 정확히 써주셔야 에러가 안 납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어떤가요? 무수히 많은 코드가 올라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 페이지에 날씨 검색했을 때 페이지에 나오는 전체 내용이 다 이렇게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전체 코드를 가져다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쓸 거냐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많은 걸 가져다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미세먼지라는 걸 지금 여기 스크롤 보세요. 엄청 길죠? 엄청 많다는 거예요, 텍스트가. 근데 우리는 여기서 미세먼지라는 걸 가지고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미세먼지라는 결과를 어떻게 가지고 올 수 있을지 점점 세부적으로 저희가 파싱을 진행을 해봐야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싱을 진행을 해보시죠. 자, 파싱에서는 저희가 아까 뷰티풀 숲이라는 모듈을 임포트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용하는 코드를 좀 쓸 거고요. 뷰티풀 숲을 BS로 이렇게 앞서서 명명을 지어줬었죠. 이것처럼 BS에 앞서 우리가 리퀘스트에서 가지고 온 html.tx를 텍스트 파일을요, HTML 파서로 한번 파싱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숲이라는 곳에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러 없이 바로 넘어갔죠. 그런 후에 우리가 요 더스트 데이터라는 걸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이 날씨 관련된 앞선 그 사각형 틀들 있잖아요. 이게 클래스 레포트 카드라는 데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DIV에 있는 클래스 밑에 레포트 카드라는 거를 한번 파싱해서 가지고 오려고 해요. 그래서 더스트 데이터 1에다가 그 내용을 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러 없죠? 그리고 더스트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들어왔는지 앞선 HTML하고 어떻게 차이가 생겼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요 div 클래스 레포트 카드라는 거부터 긁어온 걸 보실 수가 있죠. 앞서서 있는 내용보다는 굉장히 함축돼서 그 해당하던 부분만 가지고 온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 미세먼지 관련된 걸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미세먼지 해서 좋음 이렇게 나오네요. 이 눈으로 찾을 수는 없어요. 지금은 찾았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오기 위해서는 또 찾아봐야겠죠. 근데 우리가 읽은 요 아래 밑에 단계가 요 LI 클래스라는 쪽에 들어있는 걸 확인을 좀 했어요. 그래서 LI 관련된 걸 전부 다 한번 긁어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긁어올게요. 자, 긁어온 거는 더스트2에 저장을 할 거고요. 지금 더스트1에 있는 전체에서 find all을 하는데 li라는 문구를 찾아와 라고 해서 찾아서 더스트2에 넣어 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에러 없이 또 넘어갔네요. 그런 다음에 li에 해당하는 더스트2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 이 중에서 미세먼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앞서서 제가 네이버 날씨 페이지 보여드렸을 때 미세먼지가 맨 앞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 그 다음에 뭐였죠? 다시 한번 화면 볼게요. 자, 보시면 미세먼지 조음이 맨 앞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초미세먼지 조음이 그 다음, 자외선이 보통, 그 다음에 일몰이 6시, 오후 6시 2분 이렇게 카드가 나와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미세먼지 보니까 맨 앞에 있네. 그래서 0번을 한번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에러 없이 넘어갔네요. 그 다음 코드를 찾았어요. 근데 이 코드를 한번 저희가 텍스트 형태로 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 뒤에다가 txt 형태로 넣어주고요. 더스트로 변수를 좀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한테 필요한 파싱 작업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더스트 코드는 어떤 값을 가지는지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 있나요? 이 위에서 우리가 검색한 것처럼 그쵸? 스팬 클래스 텍스트 해서 조음 해서 스팬 구문이 전체가 다 읽어지죠? 그러면 이걸 텍스트 형태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라고 하면 한번 보시죠. 딱 조음이라는 텍스트만 읽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미세먼지의 위치랑 확인해서 가지고 올 거 구문 넣어줬는데 그러면 지금 똑같은 코드긴 하지만 이거 한번 긁어와 볼까요? 저희가 초미세먼지 보통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던 게 뭔가 한번 볼까요? 초미세먼지 보통이니까 저희가 확인이 안 되니까 1번 말고 두 번째 있는 카드를 한번 가지고 오죠. 네, 두 번째 있는 카드 한번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얘도 두 번째 있는 거 가지고 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더스트 코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더스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보통으로 바뀌었네요. 조음에서. 이건 뭘 갖고 온가요? 갖고 온 걸까요? 아까 자외선, 이 세 번째 카드에 자외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앞서서 저희가 숫자를, 배열에 들어가는 숫자를 바꿔주면 그 다음 데이터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 지금 저희는 크롤링에 대한 맛보기만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데이터들 한번 찾아보시고 이런 식으로 문구를 구분해서 한번 넣어보시면 충분히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동영상 잘 보셨나요?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